여러분들은 백패킹 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? 저는 백패킹 장비 중에서 에어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백패킹 에어매트, 발포 매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개해드릴 이 발포 매트는 서머레스트의 지라이트 솔이라는 발포 매트입니다. 부피는 백패킹 매트 중에서 발포 매트가 가장 두껍고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겁니다. 패킹된 에어 매트와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발포 매트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낭의 내부보다는 외부에 패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부피가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이 발포 매트, 에어 매트와 이제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게는 서머레스트의 지라이트 솔 발포 매트가 410g, R밸류가 약 2.6 정도입니다. 서머레스트의 대표적이고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엑썸 맥스, 사이즈는 RW, 무게는 610g, R밸류는 무려 6.9라는 어마무시한 R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에어매트입니다. 펼쳤을 때 어떤 두께감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모양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발포 매트 먼저 펼쳐보고 에어 매트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펼쳐봤는데 매트를 까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서머레스트 지라이트 솔은 이 은색이 위로 가고 이 노란색 부분이 아래로 가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서머레스트의 엑스썸 맥스, 이 엑스썸 맥스를 펼칠 차례인데 이 엑스썸 맥스를 펼칠 때는 호흡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것보다는 전용 윙락 전용의 서머레스트 이 마이크로 펌프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. 이 엑스썸 맥스는 펼치면 상당히 많이 압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패킹 전에 공기를 완벽하게 100%를 배출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이크로 펌프를 이용해서 끝까지 뺀다면 지금처럼 완벽에 가까운 공기를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이크로 펌프를 엑스썸 맥스에 있는 이 윙락 밸브에 체결할 때는 공기 주입과 배출 부분인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니 맞게끔 꽂아서 공기를 주입하시면 됩니다. 마이크로 펌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람이 들어가는 양만큼 소리도 꽤 시끄럽습니다. 이 마이크로 펌프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엑스썸 맥스에 공기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립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박지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먼저 이 에어매트를 꺼내고 난 다음에 공기를 주입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거를 뭘 한다거나 또 준비를 한다면 어느샌가 에어매트가 빵빵하게 공기가 차 있을 겁니다. 확실한 건 발포 매트보다 에어매트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. 이 정도의 공기가 차면 이 미니 펌프로 공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타이밍 때 미니 펌프를 작동을 멈추고 남은 공기는 사람의 호흡으로 불어주시면 됩니다. 미니 펌프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. 예전 서머레스트 엑썸 같은 경우는 이 윙락 밸브를 채택하기 전에 공기를 주입하면 공기가 다시 빠지는, 그러니까 약간의 호흡하는 요령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윙락 밸브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둬도 이 밸브를 열어도 공기가 나가지가 않습니다. 두 가지 타입의 백패킹 매트를 펼친 모습인데요. 확실히 발포 매트 같은 경우는 접이식이다 보니 한눈에 봐도 두께감이 없어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엑스썸 에어 매트 같은 경우는 압축된 상태와 공기가 주입된 상태를 봤을 때는 확연한 차이를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합니다. 발포 매트에 펼치면 한 이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약 1cm 정도 되는 두께감을 가지고 있고요.
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약 6cm 정도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발포 매트의 소음은 어떨까요? 누워서 좌우로 움직여 봤습니다. 에어매트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소음이 납니다. 똑같이 좌우로 움직여 봤습니다. 분명한 건 발포 매트에 비해 에어매트가 소음이 확실히 많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침낭을 사용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 두 개의 매트를 비교해 봤을 때 쿠션감은 당연히 공기가 들어간 이 에어매트가 더 좋을 것입니다. 하지만 누웠을 때 몸부림이 있는 분이라면 이 에어매트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에 거슬릴 수도 있거든요. 분명 이 에어매트와 발포 매트를 왜 굳이 비교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에어매트와 에어매트, 발포 매트와 발포 매트끼리 비교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백패킹 에어매트나 발포 매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타입의 매트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에어매트의 공통적인 단점이 바로 실펑크 부분입니다. 어떠한 브랜드라도 이 펑크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에어매트의 공통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반면에 이 발포 매트는 펑크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발포 매트는 찢어졌으면 찢어졌지 펑크가 나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요. 이 두 매트, 두 가지 타입의 매트를 개인적으로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목적과 그리고 백패킹의 스타일에 따라서 크게 추천하는 매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에어매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, 가성비의 정확한 뜻은 가격 대비 성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엑선 맥스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지라이트 솔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이 서머레스트사에서 R밸류 값을 표기를 하고 있는 2.6과 6.9 분명히 계절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타입의 매트는 가성비가 서로 앞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. 한겨울, 동계, 극동계에 혹시 이 단독으로 발포 매트를 써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. 엄청난 한기가 아무리 좋은 침낭을 쓰더라도 제 몸을 덮치기 때문이죠. 그렇다고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. 이 발포 매트에다가 약 10만원에서 20만원 안으로 떨어지는 에어매트를 위에다 올리는 방법이죠. 하지만 그것 또한 무게가 증가될 뿐더러 부피가 증가되어서 결국은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. 하지만 이 엑선 맥스 같은 경우는 이 단 한 개로 극동계 분명히 충분하리라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모든 계절에 올라운드로 백패킹을 즐기신다면 저 에어매트를, 만일 3계절만 즐기신다면 저 발포 매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. 극동계 겨울은 패스하겠다. 그냥 3계절 봄, 여름, 가을 정도만 백패킹을 즐기시겠다는 분이라면 차라리 값비싼 에어매트보다는 이 발포 매트가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답지에서 철수할 때 이 발포 매트는 접으면 끝이지만 이 에어매트는 이렇게 마이크로 펌프를 꽂아서 바람을 끝까지 빼셔야 됩니다. 그나마 기존의 서머레스트 에어매트에서 이 윙락 밸브 그리고 윙락 밸브 전용 마이크로 펌프가 있기 때문에 훨씬 공기 빼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. 공기를 다 빼셨다면 에어매트는 마지막에
말아서 접어야 되는데 이 과정도 발포 매트에 비해 번거로움이 꽤 있는 편입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에어매트를 말면 남은 공기를 확실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. 남은 공기를 확실하게 빼지 않는다면 에어매트의 파우치에는 넣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. 백패킹 매트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서머레스트의 엑썸 맥스 R밸류 6.9, 지라이트 솔 R밸류 2.6 어떤 게 가성비가 더 좋다, 어떤 게 더 좋다 서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그 스타일이나 시즌에 맞춰서 백패킹 매트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